여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반 및 부당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에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 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 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 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 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 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문선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마주해 정몽규 후보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무례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문선 후보는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짚으며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취재진 사이에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도 사회적 물의로 인해 후보 결격자 판정을 받았다. 정몽규 회장에게도 같은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문선 후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사회적 물의를 빚었나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정몽규 후보가 23배 정도 높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신문선 후보는 만약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다면 문체부가 승인할까라고 되물으며 결국 검찰 수사 과정까지도 치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 지난 12년 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작은 흠결이 있지만 명예스럽게 떠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문선 후보는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운영회에서 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만약 중앙선거위에서 진행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위를 새롭게 꾸밀지 검토 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불공정 파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허 전 감독은 선거의 진행 주체가 현 집행부인 만큼 사선 도전을 선언한 기존 협회장 정몽규 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서 3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1월 8일 선거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요소가 많다.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지만 이겨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허 전 감독이 말하는 애매모호한 요소란 허 전 감독을 비롯한 다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축구협회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일부 내용만 보도됐고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11월 29일 이미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 리그 담당자들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요구에 해당하는데요. 허 전 감독은 이러한 요청 공문의 발송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점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전 감독에 따르면 기존 축구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 리그 등 대의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의 5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그리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전체를 언급했습니다. 협회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에 언급한 대의원 및 임원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허 전 감독은 이는 대의원 단체의 추천 없이 협회에서 직접 5배수의 선거인단 후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거인단을 뽑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협회는 하루빨리 11월 12일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개정된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대참사 이후 홍명보 감독이 곤혹을 치렀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회식 논란이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한 매체는 대표팀 회식 논란 벨기에전 패배한 뒤 현지 여성과 흥겨운 뒤풀이 홍명보 감독 허정무 사퇴 불구 비난 여론 계속된다며 보도했었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결국 2014 브라질 월드컵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했으나 땅 구입, 회식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는 것인데요. 홍명보는 토지 매입과 대표팀 회식 영상 유출 등에 대해서는 땅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내 삶이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다며 훈련 시간에 나와서 토지 매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또 회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퇴를 결심한 상황에서 월드컵에서 부진한 선수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다며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었습니다. 매체 따르면 2014 월드컵 벨기에와의 조별 예선 3차전에서 0대1로 패하며 16강행 좌절이 결정된 대표팀은 상파울루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이구아수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 뒤풀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성과 음주 가무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상에서 대표팀 선수들은 현지 여성과 음주를 곁들인 흥겨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약 1분 30초짜리 동영상에는 6월 27일 대표팀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장면 일부가 담겨 있다. 현지 가수인 듯한 여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겨 있는 동영상은 패배 다음 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위기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비난도 더욱 거세졌다. 홍명보 감독 사퇴 발표와 대표팀 회식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홍명보 사퇴, 혼자 사퇴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대표팀 회식 동영상 봤는데 분위기가 참. 누가 보면 우승한 줄 알겠네. 홍명보 사퇴, 대표팀 회식 동영상 보니까 납득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동안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